네,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이었죠. 개막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3이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를 했다고 해서 과연 어떠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지 CES 관련해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시간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평론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ES 2023, 그러니까 좀 사실 규모도 코로나 때문에 좀 줄고 참가국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역대 최대로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CES 2023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일단은 크게 큰 슬로건은 Be in it 해서 in it, 여기에 뛰어들라, 여기에 존재하라 이런 뜻인데요. 크게 그 기술적인 트렌드로는 5가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모빌리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웹 3.0과 메타버스 역시 좀 중요한 키워드를 꼽히고 있고 또 지속 가능성이 또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헬스테크, 디지털 헬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보안이나 이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게이밍에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를 좀 핵심적인 트렌드, 기술적인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니까 전시장에 뭐 새로운 신제품이다 하면서 딱 한 제품을 제시하는 그런 전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면 아마 저도 이런 전시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전시회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 그에 팔 대표적인 제품들 쫙 깔아놓고 특징들 보여주고 주로 그다음에 그 옆에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사용 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형태 보통 전시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시면 이 사용 씬에 따라서 게이밍이면 뭐 게이밍 아니면 영화를 볼 때면 영화를 볼 때 이런 형식으로 각각 방별로 나뉘어가지고 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하나하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 제품이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는 건데요. 동시에 이런 그 전시가 그 보여주는 게 한 개의 제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게이밍 모니터가 있으면요. 이 밑에 그 사운드 바가 달려 있고요. 또 뭐 헤드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가전제품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아무래도 단순하게 이제는 이제 하나의 제품 또 세계 최고, 뭐 최강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더 많은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삼성이 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사업 부문별로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가전 사업 플러스 알파를 만든 것도 이러한 스마트 띵스라고 부르죠. 뭔가 초연결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발돋움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CES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처음에 기조연설할 때부터 이번 기조연설이 굉장히 크게 달랐던 점이 기존에는 보통 기조연설하면은 작년 생각해 보시면요. 로봇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AI 인간도 보여주고 이렇게 뭔가 아직 존재하진 않지만 색다른 신기한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정말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뒤로 밀리고요. 제품 발표는 아예 따로 하고 기조연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스마트 싱스 허브 같은 제품들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얼마만큼 이제 삼성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좀 진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특이해요. TV가 제대로 안 나온 삼성 기조연설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례적인 그런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다른 의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은 거죠? 사실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덜 돼 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사정이 좀 엄혹하니까 올해 그 기술 가전 판매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전망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과장된 전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가치를 좀 제시한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내용이 초연결성 얘기하고요, 친환경 얘기하고요, 지속 가능성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뭔지 이제 관심은 있는데 너무 좀 머리가 아프시다 하면 그냥 삼성전자 제품을 사시면은 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어서는 LG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는 이번에 CES에서 어떤 것을 좀 선보이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97인치 OLED TV죠. 97인치. 예, 굉장히 오, 큽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는 프로젝트로 쐈을 때 100인치 정도 되는 게 이제 기준이었는데 네. 지금은 TV가 97인치 굉장히 큰 세계 최대 TV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이 제품이 무선으로 작동이 선이 돼요. 없이. 정확하게는 이제 전원선 하나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그동안 연결했던 좀 주렁주렁 되어 있는 케이블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없앤 그런 형태의 TV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시회를 가서 보시면 그 호수 같은 데 위에다가 밑에 그 물을 잔뜩 깔아놓고 위에다가 TV를 딱 전시를 해놨어요. 둥둥 떠 있는 느낌으로. 네. 그만큼 이제 좀 편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쓸 수 선이 필요 없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막상 또 이제 기존연설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은 고객 행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씀으로써 고객에게 좀 더 행복한 경험을 갖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했었죠. 네. 자, LG와 삼성 그리고 이어서 SK에서도 이번에 CES 참석을 했는데 넷째로 탄소와의 결별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SK는 이쪽에 굉장한 많은 그룹 차원에서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친환경 제품들이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들이 공개가 됐을까요? 개별 제품이 공개됐다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이번 전시 자체가요. SK랑 이제 SK 여러 계열사들 그리고 이제 관련 그 협력사들까지 네. 함께 모여서 만든 그런 전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실제로 앞으로 미래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이제 구현을 하고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SK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술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좀 제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배터리나 이 배터리를 이용한 다음에 이 폐기물 재활용하는 이제 기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빌리티, 이 도심공항 모빌리티, 전기 모빌리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탄소 배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시가 됐었고요.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SMR, 소형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선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아직 그 완성된 기술은 아니니까 이런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또 SK, LG 이런 대기업들의 이번 CES에 있어서의 뭔가 발표 내용 중에 가장 이게 좀 생각보다 의외의 혹은 굉장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분야가 될 것 같다라고 여기셨던 게 있으셨을까요? 아직 이번 솔직히 말하면 눈에 띄는 제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나 기존에 제공했던 경험들을 좀 이제 개선하고 개량했던 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고요. 오히려 눈에 띄었던 거는 그거죠. 인공지능이란 말을 이제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이게 인공지능은 완전히 기반 기술로 모든 기술 기본이다. 속에 완전히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뭐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진짜로 눈에 띄었던 것은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라는 부분 쪽일 겁니다. 바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럼 IT 쪽도 변화가 있었지만 자동차,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네. 그 우버와 손을 잡고 UAM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또 CES에서 현대차가 하는 그런 신기한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동차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원래 따지자면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300개 회사 정도가 네. 자동차 분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CES가 가전제품 전시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긴 했었는데 실제로 한 300개 회사가 이제 참여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상 북미 최대의 모터쇼랑 별로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원래 이거 다음에 디트로이트 모터쇼, 그러니까 북미 모터쇼라고 해가지고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모터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규모가 좀 크게 자동차들이 참여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올해부터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을 이제 푸시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커지면서 전기차에 어떤 전기 제품이 들어갈 것인가, 어떤 전자 제품이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OS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워낙에 덩어리가 커요, 자동차 쪽은. 그 올해 CES에서는 자동차 쪽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술이 가장 좀 기대가 될까요? 아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5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구글과 MS, 아마존이 이제 이번에 CES에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예 참가를 안 했고요. 그전에도 그 주대에 그 참가를 했던 그 기업들은 아닙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따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해가지고 구글에서 제시하는 전기차용 OS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사를 이용한 약간 자율주행차 플랫폼이나 이쪽 부분들을 이제 선보였고요. MS 역시 이 MS가 그 세계 최대의 지도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히어라고. 이런 회사들이 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전기차용 소프트웨어들을 좀 선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전통 IT 기업들 외에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그러면 이번 CES도 뭔가 변화를 더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자동차 회사들이랑 지금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합종 연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것을 탑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자동차 외관에서의 변화나 신차 공개나 이쪽이 좀 가까운 반면에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이 관심 있는 거는 전기차 플랫폼 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가기 위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겠죠. 내부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한 어떤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CES 기대감에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로봇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새로운 로봇이 공개가 될까 기대를 했는데 로봇 얘기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봇 같은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죠, 기대감이. 원래 이렇게 된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 시장이 좀 많이 불타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개발 단계인 로봇들을 좀 많이 선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로봇들이 그 산업 현장에 이미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투자를 받거나 또는 판매를 위해서 바이어들 만날 필요가 없다. 어필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 됐군요. 어느 순간 이 B2B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도 요즘에 이번에 뭐 IT와 접목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원래 그전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제 핵심이 됐던 기술 중에 하나가 그 원격 진료랑 원격으로 뭔가 처방을 하는 이쪽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랑 결합이 되면서 가상으로 방문을 해서 가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진료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발생했던 문제가 한국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원격으로 약을 처방하다 보니까 그 오처방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약간 마약 같은 부분들을 좀 과도하게 많이 처방받는 케이스가 미국에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원격 진료를 좀 다른 형태로 지금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제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정말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을 보면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제로 환자를 약간 만난 것 같은 느낌으로 문진을 하고요. 실제로 어떤 촉각 같은 부분들을 재현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이쪽 기술들까지 이번에 선을 보인 상황입니다. 네, CES 이모저모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다로 많이 참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관련한 성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한 이야기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